네, 안녕하십니까. 펭귄입니다. 네, 오늘, 기출문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역행열과 연립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쉬운 문제 한 3문제 정도 가져와 봤어요. 유형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그쵸,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이번 단원이 좀 쉬울 거예요. 3문제밖에 안 되는데 좀 일찍 풀 것 같아서 좀 빨리 끝나니까 오늘은요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2007학년도 수리 나형 9월 모의평가의 26번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형열 A가 있고요. A가 있는데 A에 관한 식 2개가 나왔어요. 이 2개의 식이 이렇게 딱딱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식은 AXY는 7,5에 AXY 7,5에 n X는 P, Y는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과의 관계에는 별로 그렇죠,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 가봅시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일단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A라는 행렬을 직접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놓고요. 여식에다 한번 대입해보고 여식에다 대입해와가지고 1번, 2번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역행렬을 취해줘가지고 A, X, Y는 7, 5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 Y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냐면 보세요. 여기에 주목해봐. 여기. 그치. 7, 5. 근데 얘랑 더하면은 7, 5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얘랑 더하면 7, 5가 되죠. 어떻게 할 거냐? A11이랑 A11이랑 더하면 7, 5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왜요? 4 더하기 3번 더하기 3 더하기 2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A로 끌어내 보시니까 A, 2, 3은 7, 5예요. 그래서 X는 얼마예요? 2죠. Y는 3입니다. 따라서 둘 다 더하신 값은 5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 관계에 뭔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1번 방법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유형을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채택을 해봤습니다. 1번 방법으로 여러분이 풀 때가 많아. 사실 이런 거는요, 사실 좀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번 같은 방법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식에다 직접 A에다가 A, B, C, D를 대입했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2번 방법이 안 될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A12는 43, A11은 32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은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우리 행렬에서 중단원 마무리 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A12, 112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433이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니? 그래서 A라는 행렬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1, 1, 2, 1의 역행렬 곱하기 4, 3, 3, 2로서 찾을 수가 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물론 여러분 방향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취해줬으면 여기다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하시면 안 되죠. 1, 1, 2, 1의 역행렬을 여기다가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런 방법, 2번 같은 방법은 흔히 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번 방법이 안 된다 싶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A라는 행렬을 찾기 위해서 A, B, C, D를 직접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둘이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계산한 값을. 그래가지고 A라는 행렬을 다시 한번 역행렬을 취해준 다음에 7, 5를 곱해가지고 X, Y 값을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2013학년도 수리 나형 6월 모의평가 내용입니다.
역행렬을 갖는 행렬 A, B, C, D에 대하여 XY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O, Y는 사이일 때 A의 역행렬 1, 2는 P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5, 4 이렇게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해봐요. 5, 4 이렇게 대입해봐.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문자 줄이기 이런 게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여기는 행렬 단원이잖아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요거는 그렇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A, B, C, D, X, Y 는 1, 2. 사실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채택했습니다. A, B, C, D, X, Y는 1, 2로 변형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만 알면 사실 끝나는 거죠. A, B, C, D라는 행렬을 우리가 A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A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냈냐면요. A, 5, 4는 1, 2다 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A역행렬 1, 2는 PQ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A역행렬 1, 2 잘 보니까 여기다가 역행렬을 취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단위행렬이 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5, 4가 되겠고요. 여기는 A역행렬 1,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A역행렬 1, 2는 P는 5, Q는 4 더하시면 9 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렵나요? 괜찮죠? 그 다음 보실게요. 2014학년도 수학 A형 6월 모의평가 8번 문항입니다. XY에 대한 연립일차 방정식 t-2, 3t-7, xy는 0, 0이 여러분 항상 PQ가 0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0이 나올 때는요 주목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 뒤에 나오는가? 뭐라고 했어요?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 x는 0, y는 0 2외의 해를 가진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렇게 PQ 원래는 우리가 보통 A, B, C, D X, Y는 PQ 이런 꼴을 많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스페셜한 케이스가 뭐였냐? P는 0이고 Q는 0이었어요. 왜 스페셜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P와 Q가 둘 다 0이 돼버린다면 X와 Y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식의 해는 항상 0,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AD-BC가 0일 수도 있겠고 0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0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AD-BC가 0이 아니라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0,0이라는 한 해를 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AD-BC는 0, 즉 기울기가 같다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 0,0은 이미 지난다고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0,0이 이미 지나기 때문에 0,0과 무수히 많은 것. 쌍. 순서쌍이라 많이 하죠. 그쵸. 무수히 많은 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평행한 경우. 즉 교점이 없는 거. 해가 없는 경우는 없다란 말이에요. 왜요? 0,0이란 게 이미 따놓은 당산이니까 0,0이 있기 때문에 해가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P는 0, Q는 0일 때는 0,0을 지나고 0,0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해야. 즉 0,0을 포함해요. 0,0은 무조건 지난다며. 근데 0,0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란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0,0도 포함하면서 어떤 직선을 또 지나는 거니까 결국에 어떤 점을 또 지나는 거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는 조건식은 AD-BC는 0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 t 곱하기 t-7 마이너스 0 은 0. 즉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이야. 즉 t-1, t-6은 0이 되면서 결국에 t의 값은 1 혹은 6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합은 얼마? 7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들 한번 풀어봤는데요. 쭉 정리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괜찮죠 문제들. 이거는 사실 개념상의 문제들밖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공부하냐면 역행렬 이제 합답형 문항, 즉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를 여러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좀 중요한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서 다음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